자기야, 나 정말 많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너 없으면 안 돼. 영원히 함께하자. 알았지? 영원히 약속할게. 여보, 이 여자가 누구예요? 나는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며 물었어요. 태영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 그건 그냥 회사 동료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알 수 있었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화면 속 여자는 웃고 있었어요. 태영과 나란히 서서 마치 연인처럼. 사진 아래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빠, 우리 민준이 생일이에요. 꼭 와주세요. 민준이? 우리 민준이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아이가 없으니까. 그럼 누구의 민준이? 태영은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나는 뒤로 물러섰어요. 설명해요. 이게 뭐예요? 민준이가 누구예요?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깊은 한숨이었어요. 은지야,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피곤해.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핸드폰 속 그 여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단정한 헤어스타일, 차분한 미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새벽 3시, 화장실에 가던 길에 거실을 지나쳤어요. 태영이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낮은 목소리로.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은지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누구와 통화하는 거예요? 나는 숨을 죽였어요. 태영이 통화를 끊었어요. 수진아, 걱정하지 마. 다 괜찮을 거야. 수진? 그 이름은 태영의 전 여자친구 이름이었어요. 아니, 전 부인이라고 했던가? 태영은 재혼이었어요. 우리가 만났을 때 그는 말했어요. 5년 전에 이혼했다고. 깔끔하게 정리됐다고. 서로 연락도 안 한다고. 그런데 지금 새벽 3시에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시간 있어? 상담 좀 하고 싶어. 언니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예요. 이혼 사건을 주로 맡아요. 40살인 언니는 독신이에요. 결혼은 사기라고 늘 말해요. 뭔데? 또 시어머니? 아니야, 이번엔 다른 문제야. 태영이 전처랑 연락하고 있는 것 같아. 언니는 잠시 침묵했어요. 지금 어디야? 카페로 나와. 혼자 고민하지 마.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언니를 만났어요. 나는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사진과 메시지를. 그리고 새벽 통화 얘기도 했어요. 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은지야, 이거 심각한데? 민준이가 누군지 알아봐야겠어. 어떡해요? 일단 증거부터 모아. 핸드폰에 녹음 앱 깔아. 통화 내용도 녹음하고 문자도 전부 스크린샷 찍어놔. 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어요. 마치 의뢰인을 상담하는 변호사 같았어요. 그리고 태영한테 직접 물어봐. 정면 승부해야 돼. 단 혼자 하지 말고 내가 있을 때 해. 그날 저녁 언니가 우리 집에 왔어요. 태영은 언니를 보고 당황했어요. 형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언니는 소파에 앉았어요. 나는 태영 옆에 섰어요. 태영 씨, 수진 씨가 누구예요? 태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어떻게... 나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새벽 통화를 녹음한 파일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수진아, 걱정하지 마. 다 근찜을 거야. 태영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설명해봐요. 지금 당장. 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태영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수진이는 내 전처야. 맞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연락해요? 5년 전에 깔끔하게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실은... 태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언니가 끼어들었어요. 사실은 뭐예요? 이혼이 안 끝났어요? 아니면 아직도 만나고 있어요? 아니야, 만나진 않아. 단지 민준이 때문에. 민준이가 누구냐고요? 나는 소리쳤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태영은 눈을 감았어요. 내 아들이야. 수진이랑 나 사이에서 태어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 태영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나는 몰랐어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몇 살이에요? 6살. 이제 7살이 됐어. 7년 전? 그럼 이혼한 지 5년이라고 했으니까 이혼할 때 이미 아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언니가 계산했어요. 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민준이가 2살 때 이혼했어.
수진이가 양육권을 가졌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왜 숨겼어요? 태영은 내 눈을 보지 못했어요. 말하면 너랑 결혼 못할 것 같았어. 재혼에 아이까지 있으면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그래서 거짓말한 거예요? 5년 동안? 우리 결혼하고 2년 동안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영은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언니도 알았나 봐요. 더 있죠? 전부 말해요, 지금. 태영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수진이한테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어. 200만 원씩. 뭐라고요? 그리고 민준이 학원비, 병원비, 그것도 내가 내고 있어. 그게 얼마나 돼요? 한 달에 다 합치면 400만 원 정도. 라는 숨이 막혔어요. 400만 원. 태영의 월급이 550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 생활비는 150만 원으로 버틴 거예요? 그래서 늘 돈이 부족했던 거예요? 언니, 나 좀 바람 쐬고 올게. 나는 밖으로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서울 하늘은 늘 이래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언니였어요. 은지야, 들어와. 얘기 더 해야 돼. 집에 돌아갔을 때 태영은 거실 구석에 서 있었어요. 언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은지야, 앉아. 내가 확인해야 할 게 있어. 언니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뭔가를 검색했어요. 태영 씨, 이혼 판결문 있죠? 가져와 봐요. 태영은 서재로 갔어요. 잠시 후 파일 봉투를 들고 왔어요. 언니가 서류를 펼쳤어요. 꼼꼼히 읽기 시작했어요. 5분 후 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거 협의 이혼이네요? 응, 맞아. 양육권은 모친, 양육비는 월 200만 원. 재산 분할은 이게 뭐예요? 언니가 손가락으로 특정 부분을 가리켰어요. 재산 분할 보류? 추후 협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태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다그쳤어요. 태영 씨, 아직 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5년이 지났는데? 그게 수진이가 집을 원했어. 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근데 대출이 많이 남아있어서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깊고 긴 한숨이었어요. 은지야, 이거 심각해. 법적으로 이혼은 됐지만 재산 문제가 미해결이야. 게다가 양육비 외에 추가 지원도 하고 있고. 그게 문제예요? 문제지. 만약 수진 씨가 마음만 먹으면 태영 씨한테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어.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나는 태영을 쳐다봤어요. 그는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태영 씨, 혹시 수진 씨 이름으로 된 보험이나 카드 있어요? 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 카드 하나 있어. 급할 때 쓰라고. 언니는 노트북을 돌렸어요. 카드사 웹사이트였어요. 로그인해봐요. 사용 내역 확인해야 돼. 태영이 로그인했어요. 최근 3개월 사용 내역이 나왔어요. 언니가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이거 한 달에 300만 원씩 쓰고 있네요? 뭐라고요? 나는 화면에 얼굴을 갖다 댔어요. 백화점, 레스토랑, 온라인 쇼핑. 내역이 빼곡했어요. 태영, 이게 뭐예요? 수진이가 민준이 옷이랑 학용품 사는 거야. 300만 원어치를요? 7살짜리 애가? 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은지야, 이거 계속 조사해야 돼. 태영 씨 통화 내역, 문자 내역, 전부. 그리고 수진 씨가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도. 그날 밤 나는 태영의 핸드폰을 봤어요. 그가 샤워하는 동안. 잠금 해제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아이러니했어요. 문자함을 열었어요. 수진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어요. 276개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나는 스크린샷을 찍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전부. 태영아, 민준이 학원 등록비 부족해. 50만 원만 보내줘. 오빠, 우리 차 고장났어. 수리비 좀 보내줄 수 있어? 태영아, 이번 주말에 민준이 보러 올 거지? 애가 기다려. 오빠, 나 요즘 힘들어. 전화 좀 해줄래? 메시지는 끝이 없었어요. 그리고 태영의 답장도. 알았어, 내일 보낼게.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민준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마치 태영이 두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는 수진과 민준이랑, 하나는 나랑.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샤워를 마친 태영이 나왔어요. 은지야, 아직 안 자? 안 와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태영은 옆에 누웠어요. 손을 뻗어 내 어깨를 만졌어요. 나는 뿌리쳤어요. 만지지 마요. 은지야, 당신 아직도 수진 씨 사랑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해줘요? 매달 400만 원씩 보내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이게 이혼한 사람이 할 짓이에요? 민준이 때문이야. 내 아들이잖아. 그럼 나는요? 나는 뭐예요? 태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는 일어났어요. 오늘은 거실에서 잘게요. 침대 시트를 들고 나왔어요. 소파에 누웠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지야, 큰일 났어. 수진 씨 조사해봤는데 무슨 일이에요? 그 사람 아직 태영 씨 주민등록상 배우자로 등록돼 있어. 뭐라고요? 이혼했다면서요? 이혼 신고는 됐어. 근데 주민등록 정리가 안 된 거야. 태영 씨가 신고를 안 한 거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법적으로는 이혼했어.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미처리 상태야.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 어떡해요? 만약 태영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수진 씨가 여전히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보험금 수령권자라든지 재산 상속이라든지. 나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나는요? 나는 아무 권리도 없는 거예요? 언니, 나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태영 씨랑 정식으로 대화해야 돼. 그리고 수진 씨도 만나봐야 할 것 같아. 수진 씨를요? 응, 직접 확인해야 돼. 그 사람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주말 태영이 민준이를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나는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은지야, 그건 좀. 난 당신 아내예요. 아들을 만나러 가는데 왜 따라가면 안 돼요? 태영은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함께 차를 탔어요. 목적지는 일산이었어요. 수진이 그쪽에 산대요. 1시간 후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10층짜리. 태영은 차에서 내렸어요. 여기서 기다려. 싫어요. 같이 갈게요. 은지야, 제발. 민준이가 놀랄 수 있어. 놀라게 하세요. 언젠가는 알아야 할 사실이잖아요. 나는 차에서 내렸어요. 태영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앞장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렸어요. 702호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여자가 나왔어요. 사진 속 그 여자, 수진이었어요. 왔어? 누구세요? 수진은 나를 보며 물었어요. 태영이 더듬거렸어요. 내 아내야. 수진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람에서 당황으로, 그리고 묘한 미소로. 아, 그 유명한 은지 씨? 처음 뵙겠네요. 그녀는 손을 내밀었어요. 나는 악수하지 않았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할 얘기가 있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 들어갔어요. 장난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소파는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벽에는 민준이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민준아, 아빠 왔어. 방에서 아이가 뛰어나왔어요. 7살. 태영을 닮았어요. 눈이 특히. 아빠! 민준이가 태영한테 안겼어요. 태영은 아이를 들어 올렸어요.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내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민준아, 인사해. 이분은... 태영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민준아, 아빠 친구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나는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안녕. 민준아, 방에 가서 놀고 있어. 엄마랑 아빠랑 어른 얘기 좀 할게. 수진이 아이를 방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며 앉으라고 했어요. 뭘 얘기하고 싶으신지 알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태영이랑 정리하셔야죠. 이혼한 지 5년이 넘었잖아요. 정리요? 뭘요? 재산 분할, 주민등록,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태영한테 의지하는 건 전부 정리하셔야 해요. 수지는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의지라니요? 양육비 받는 게 의지예요? 아이 아빠가 아이한테 돈 보내는 게 이상해요? 양육비는 이해해요. 하지만 그 외에 카드값, 추가 지원금, 매달 400만 원 넘게 보내는 건 과하잖아요? 과해요? 7살 아이 키우는데 그게 과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태영이 말렸어요. 수진아, 진정해. 태영아, 당신 세부인이 우리 아이 돈이 아깝대. 그게 아니라 나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카드 사용 내역 스크린샷이었어요. 이게 전부 민준이 때문인가요? 백화점 명품 구매, 고급 레스토랑, 해외 직구. 7살 아이가 이런 걸 써요?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내가 뭘 사든 무슨 상관이에요? 태영이가 준 돈인데. 태영이가 번 돈이고 저희 부부의 공동재산이에요. 법적으로. 법적으로요? 그럼 법적으로 따지면 아직 재산 분할도 안 끝났는데요? 수진이 쏘아붙였어요. 나는 언니한테 배운 대로 말했어요. 재산 분할 보류 조항 2년 안에 처리 안 하면 무효예요. 벌써 5년이 지났어요. 더 이상 요구할 권리 없어요. 누가 그래요? 변호사예요? 제 언니가 변호사예요. 가족법 전문. 수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태영이 끼어들었어요. 그만해 둘 다. 민준이 듣겠어. 우리는 입을 다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 먼저 말했어요. 은지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나도 힘들어요. 혼자 아이 키우는 거. 내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바빠요. 태영이만 의지할 사람이 있어요. 이해해요. 하지만 태영은 이제 제 남편이에요. 더 이상 수진 씨 남편이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민준이한테는 여전히 아빠잖아요. 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수진의 말이 맞았으니까. 태영은 민준이 아빠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어요. 태영이 먼저 말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알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 없다니요? 선택해야죠. 수진 씨랑 민준이 아니면 나. 은지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럼 어떻게 말해요? 당신은 두 가정을 다 챙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태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나는 언니한테 전부 말했어요. 수진과의 대화, 민진이를 본 것, 태영의 태도.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어. 수진 씨는 태영 씨를 놓고 싶지 않은 거야.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끊어야 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러려면 언니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받아내야 해. 그리고 양육비는 법원에서 정한 금액만 지급, 추가 지원은 전부 중단, 카드도 해지, 주민등록도 정리. 그리고 언니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태영 씨가 민준이 만나는 것도 규칙을 정해야 해. 월 2회, 정해진 시간에만, 그 외에는 연락 금지.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은지, 너만 손해야. 언니는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태영을 불렀어요. 이거 읽어보고 사인해요. 태영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읽으면서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가혹해요? 당신이 나한테 한 게 더 가혹해요. 은지야,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필요해요. 당신이 정리 안 하면 내가 정리할 거예요. 태영은 펜을 들었어요. 하지만 서명하지 않았어요. 시간 좀 줘. 수진이랑 얘기해야 돼.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수진 씨 사인 받아오세요. 안 그러면? 이혼해요. 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은지야,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일주일 후 태영은 돌아왔어요. 수진이 사인한 서류를 들고,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조건을 걸었어. 무슨 조건이요? 민준이를 한 달에 4번 만나게 해달래. 그리고 학비는 계속 부담해달래. 대학 때까지. 나는 언니를 쳐다봤어요. 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월 2회, 양육비만. 이게 한계야. 태영은 괴로워했어요. 은지야, 제발. 내 아들이야. 제 남편이에요.
둘 사이에서 나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언니가 말했어요. 은지야, 네가 지금 양보하면 평생 양보하게 돼. 선을 그어야 해. 나는 태영을 보며 말했어요. 수진 씨한테 다시 가서 말해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안 그러면 법원에서 강제로 정리할 거라고. 태영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날 밤 태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어요. 나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태영이 전화를 받았어요. 스피커폰으로. 태영아, 이게 무슨 짓이야? 월 2회? 양육비만? 우리 민준이한테 이럴 수 있어? 수진아, 이게 맞는 거야. 우리 이미 이혼했어. 이혼했어도 넌 아빠잖아. 아이를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야. 정리하는 거야. 정리? 네 새 부인이 시킨 거지?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아들 버리는 거야? 은지 때문이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영아, 제발. 네가 없으면 나 어떡해. 민준이는 어떡하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수진이 너 강한 사람이잖아. 난 약해. 너 없으면 못 살아. 그건 네 문제야. 태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처음 보는 태영이었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태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해야 해요.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다음 날부터 수진한테서 전화가 쏟아졌어요. 하루에 30통, 40통, 50통. 태영은 받지 않았어요. 나도 받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숫자는 98통까지 올라갔어요. 하룻밤에 98통이었어요.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전화 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다음 날 아침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이거 정상이에요? 하룻밤에 98통이에요. 스토킹이야. 경찰 신고 준비해.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할 거야. 정말요? 응, 이건 넘어선 거야. 수진 씨가 이성을 잃었어. 언니는 법원에 서류를 접수했어요. 접근 금지 명령,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수진은 경찰서에 불려갔어요. 이틀 후 수진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정리할게요. 서류에 사인할게요. 나는 태양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 끝인가요? 아직 몰라. 확인해봐야지. 수진은 약속대로 서류에 사인했어요. 재산분할 포기각서, 양육비 한도 동의서, 접촉 규칙 동의서, 전도. 법원에 제출했어요. 일주일 후 승인이 났어요.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됐어요. 태영은 민준이를 월 2회 만나러 가요. 정해진 시간에만. 나는 따라가지 않아요. 그건 그들의 시간이니까. 수지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아요. 문자도 보내지 않아요. 가끔 민준이 사진을 보낼 뿐이에요. 태영은 바뀌었어요. 더 솔직해졌어요. 더 책임감 있어졌어요. 우리 사이도 나아졌어요. 어느 날 밤 태영이 물었어요. 은지야, 힘들었지? 많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앞을 봐요. 과거는 정리됐잖아요. 그래, 고마워. 나한테 기회를 줘서. 나는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어요. 6개월 후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태영 명의로. 오직 우리 둘만의 집이에요. 수진과의 과거가 없는 곳이에요. 언니가 집들이에 왔어요. 잘했어, 은지야. 끝까지 버텨서. 언니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네 힘이야. 네가 강했어. 나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한강이 보였어요. 햇빛이 물에 반짝였어요. 태형이 와인을 따랐어요. 건배하자, 우리의 새 출발을 위해.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맑은 소리가 났어요.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비로소 진짜 결혼 생활이 시작된 것 같다. 276통의 문자, 98통의 전화, 6개월의 싸움. 하지만 이겼다. 나는 이겼다. 언니의 말처럼 선을 그었다. 그리고 지켰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어요. 마지막 문자였어요. 은지씨, 축하해요. 새집. 행복하세요. 전 이제 제 길을 갈게요. 민준이 잘 부탁해요. 아빠를. 나는 답장했어요. 고맙습니다. 민준이 잘 크길 바랄게요. 그리고 대화창을 닫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태영이 다가왔어요. 뭐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리하는 중이에요. 다 정리됐어? 네, 이제 다 정리됐어요. 그는 나를 안았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창밖에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짜 우리의 시작.